안녕하십니까. 복지상식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용과 직업 능력을 위한 고용보험입니다. 흔히 고용보험 그러면 이렇게 실업보험이라고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또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입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그냥 고용보험은 그냥 실업보험 혹은 실업급여를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업급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은 누가 적용이 되느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가족 종사자, 즉 그러니까 가족끼리만 운영되는 그런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또 5인 미만의 농업사업장 등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종업원이 1명 이상인 직장은 소규모라 하더라도 무조건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더러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작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처음 가입하면 이런저런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그리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도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고요. 취업촉진수당 중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업급여를 많이 우리가 타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1년 6개월 사이에 6달 이상 일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신청을 해서 그러면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적어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이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즘은 계약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직장에서 한 6개월 일하다가 한 달 쉬었다. 그러면 뭐 6개월 이상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3개월 일하고 한 달 쉬었다가 또 한 4개월 일하고 지금 쉬게 됐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중에서 3개월 일하고 4개월 일하면 7개월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면 두 번째 실업할 때에는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실업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한다 해가지고 사직서를 썼다. 그러면 약간 회사에서 너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나갔다 하더라도 국가는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안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인 실업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비자발적 실업이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계약직으로 가서 1년 동안 일하다가 그만뒀다. 그러면 이것도 비자발적 실업으로 봐요. 무슨 1년 계약을 할 때에는 그냥 자기가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1년 후에 자기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만 나와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년퇴직을 해도 비자발적 실업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일하다가 60세가 되어서 그만뒀다. 그래도 비자발적 실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발적 실업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신청을 해야 실업급여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랄까 예를 들면 정년퇴직한 사람이 그냥 뭐 정년퇴직했다 하고 그냥 그만둬 본다 그러면 실업급여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이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제가 이런 구직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직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2주일에 한 번씩 본인이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자발적 실업에서 정년퇴직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일한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공로를 인정을 해서 만약에 정년퇴직을 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뭐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나이에 따라서 또 고용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반 정도는 뭐랄까 좀 휴식도 취하고 그 다음에 외국 여행도 좀 해보고 뭐 이럴 수 있도록 좀 어떤 쉼의 여유를 줄 수 있도록 해서 굳이 2주일에 한 번씩 구직 신청,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빙하지 않아도 좀 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실제로 지금 이렇게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또 뭐랄까 임신을 했다든지 이제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실업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요즘 저출산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사회적으로 좀 지지를 받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도 주듯이 우리가 이렇게 정년퇴직한 경우에는 이렇게 중도에 퇴직한 사람하고는 좀 달리 실직한 사람하고는 달리 뭔가 좀 대접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정년퇴직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아예 구직 활동을 안 해서 구직급여를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취업 촉진 수당이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한 3년 정도 일을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만약에 120만 원이다. 그런데 만약 석 달이면 36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달 만에 취직이 됐다. 그러면 120만 원 곱하기 120만 원이니까 240만 원이 이제 실업급여로 못 받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이 사람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뭐 실업급여를 받는 돈보다는 더 많이 받지만 또 국가의 입장에서는 또 일찍 취업을 하면 좀 좋은 일이잖아요. 실업급여를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취업 촉진 수당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 3개월이다, 4개월이다. 이거 그 다 쓰지 말고 가급적이면 빨리 취직을 해라라는 것을 좀 장려하는 그런 뜻으로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광역 구직 활동비라든지 이주비 같은 것은 어떤 거냐면 요즘 아마 이제 이렇게 군산 지역 같은 경우가 뭐 GM 자동차가 이렇게 공장을 폐쇄하게 되면 상당히 구직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뭐 울산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 뭐 평택에 있는 그런 공장에 내가 취직을 좀 해야 쓰겠다라고 하면 뭐 그쪽까지 가서 이렇게 면접도 보려면 왔다 갔다 하는 차비도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관비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이렇게 자기 생활권을 벗어나서 구직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이런 차비라든지 이런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광역 구직 활동비고 만약에 이제 그쪽에 직장을 갖게 됐으면 또 이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주비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무슨 이제 개인이 노력을 해서 하는 모든 경우에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특히 이제 아마도 군산 지역이라든지 과거에는 이렇게 강원도 탄광 지역처럼 이제 일시에 일자리가 이제 취약해져서 아무래도 좀 일자리가 있는 다른 지역에 가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장려한 경우에는 이런 구직 활동비나 이주비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즘은 거의 모든 직장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구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회복지 분야다 그러면 과거에는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나 이런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요즘은 여전히 그런 홈페이지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워크넷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광주 지역에서 복지 분야에서 내가 일자리를 찾고 싶다 하면 지금 일자리가 몇 개나 나와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있는지를 다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되 또 하나 좀 권유하고 싶은 것은 너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광주다 그러면 광주 권역이라고 할 만한 곳이 있죠. 만약에 내가 뭐 북구 두암동에 살고 있다. 그러면 아마 북구 두암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송정리에 있는 직장을 이렇게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바로 담양, 뭐 창평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곳에 이렇게 출퇴근하는 것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거리나 이런 것이. 그러면 이제 굳이 광주 이렇게 하지 말고 광주 권역 이런 식으로 하면 광주 옆에 있는 담양이나 장성이나 화순이나 나주와 같은 곳들이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되고 실제로 원서를 내면 취업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의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많은데 대도시 임전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기가 더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급여 중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인데요. 이것은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대체로 직장이 이제 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먼저 해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용보험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안고 계속 좀 이제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을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또한 대체로 노동시장에서 경험이 좀 짧은 청년이라든지 또 뭐 기혼 여성이라든지 또 나이가 많은 고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채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에서 그런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는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이렇게 장려금을 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대학을 막 졸업한 사람이다. 그러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사실 일자리 찾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또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그만뒀다가 새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우리 이렇게 젊은이들에게는 이왕이면 직업 훈련을 하는 직업학교들 아니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일단 등록을 해놓고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면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직업학교다. 그러면 그 직업학교는 대개 요즘 직업학교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직업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무자동화를 공부한다. 그러면 그걸 자기 돈으로 공부하면 그게 예를 들면 한 달에 30만 원인데 고용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30만 원에 한 80%는 고용부에서 이렇게 지원받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부담을 별로 하지 않고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직업교육을 받는 사람이 이런 직장에 취업이 되면
또 그 직업학교도 인센티브를 받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는 그 채용하는 회사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조건이라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어요? 결국은 그런 어떤 직업학교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같은 데에서 이제 추천해 주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유하자면 일자리를 찾는 것도 마치 내가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노래방에서 연습하는 것하고 이런 뭐 유명한 그런 기획사에 가서 연습생으로 일하는 것이 차이가 있듯이 저는 일자리를 찾을 때에도 또 직업 훈련을 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지 또 뭐 직업 훈련을 하는 학교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훨씬 더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한 번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평생 동안 풀어먹을 수 있는 사회이지만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 후대가 선대를 가르치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여러분들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뭐 부모들이 알아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알아가지고 부모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어떨 때에는 저조차 대학생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이런 이렇게 IT 기기들이 빨리 바뀌고 컴퓨터를 사용하다가도 문제가 있으면 저는 뭐 학생들 좀 불러다 가지고 이거 좀 도와주라 이러면 되는데 정말 옆에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사실은 직장에서는 바로 그런 휴대폰을 잘 사용할 수 있거나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그런 수준으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이제 어떤 직업훈련 제도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최근 들어서는 이른바 근로자 카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근로자들이 본인이 원하면 5년 동안 이렇게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제 교육 훈련비를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고용보험에서 또 좀 지원해주는 제도 중에 출산휴가 제도도 지금 고용보험에서 적극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아이를 낳으면 출산 전후에 90일 동안 특히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그 출산 수당을 지원해주고 또 그렇지 않는 사업장에서도 일부는 그 해당 사업장에서 일부는 이제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출산 전후 휴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여성이 많이 있는 직장 같은 데에서는 직장 그 어린이집 같은 것을 지으면 지원해주거나 또 그 운영비를 지원해주거나 하는 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뭐 예를 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대학을 다닌다든지 뭐 야간 대학을 다니거나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학자금 지원 같은 것도 해주는데 그 뭐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라는 겁니다. 흔히 고용보험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은 곧 실업보험으로만 생각하고 뭐 구직 활동을 할 때에만 고용보험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고용보험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나 또 고용 안정 사업도 있다. 다만 이제 보험료를 낼 때에는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돈이 지금 1.3%인데 그것을 반반씩 근로자와 사용자가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직업능력 개발 사업과 고용 안정 사업에 필요한 돈은 사용자만 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규모에 따라서 요율이 조금씩 다른데 소규모 사업장은 요율이 좀 낮고 대규모 사업장은 요율이 높은데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대규모 사업장은 보험료도 좀 냈지만 많이 타먹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히 그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면 그리고 월 소득액이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해에는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 해부터서는 이제 40%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뭐 이제 두리누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도 어떤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또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보험료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고용보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용부가 관리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마다 고용센터 뭐 아니면 고용지원센터 최근 들어서는 고용복지 뭐 프레스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직 활동뿐만 아니라 뭐 금융 상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제일 좋은 것은 일자리를 얻었으면 뭐 실직을 안 하고 일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요즘은 계약직이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비자발적 실험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제 고용보험을 잘 활용을 해서 실업급여도 받고 또 고용 안정사업이나 직업력 개발 사업도 잘 활용을 해서 자신의 삶을 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